지난 13일 출근 시간 만원 버스, 승객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를 뒤쫓았고 승객들을 내리게 한 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 면허 취소 수준. 수영구에서 부산 진구까지 9km 구간에 걸쳐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겁니다. 약 1시간 동안 무려 23곳의 버스 정류장을 거치며 승객을 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 한번 그냥 믿고 사면은 다 다치는 건데 이거는 술 먹은 냄새다라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버스 기사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일 음주 측정을 해야 버스 운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리 음주 측정이 있었습니다. 운행 전 음주 측정은 버스 기사가 아닌 경비가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가 지각해 이미 버스 출발 시각이 지난 상황에 첫 측정에서 운행 불가 결과가 나오자 벌어진 일입니다. 음주 측정 시스템은 지문 인증과 카메라 녹화까지 하고 있었지만 허술하게 뚫렸습니다. 버스 회사는 기사와 경비를 퇴사 조치할 방침. 경찰은 버스 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출근 시간 경찰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기사의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면허 취소 수준. 체열을 요청했지만 0.081%로 역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운행 불가 결과가 나오자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경비원이 대리 측정에 가능했던 일. 내부에선 해당 기사가 종종 대리 측정을 요구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기사가 처음에 와가 5만 원 줄게 좀 도로도 얘기했거든요. 1년에 기본적으로 몇 번씩 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이번 건 이외의 대리 음주 측정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리 없다고 했고 이번 사건은 이른 시각에 벌어져 몰랐다는 입장. 당시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유를 마셔 수치를 낮추려는 꼼수도 동원됐던 겁니다. 운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한 10분 지나서 우유를 좀 마시고 다시 보려고. 부실한 측정은 결국 대중교통 음주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운행 전 회사에서 측정한 음주 측정 결과는 0.02%에 그쳤습니다. 부산시의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나 체크를 실시간 하지는 않지만. 부산시는 뒤늦게 33개 버스 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인 상황. 해당 버스 회사와 기사에 대해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달 16일 오전 8시 20분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도로.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는 경찰을 마을버스가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버스에서 우르르 내리고 곧이어 경찰이 도착합니다. 운전석 문이 안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수석으로 기어 나왔어요. 마을버스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아이를 카시트에 있던 아이를 꺼내서 안아주고. 경차 운전자는 비장이 파열되는 전치 4주 부상을 입었고 머리와 얼굴 곳곳에 유리 조각이 박혔습니다. 20개월 된 어린아이가 탔던 뒷좌석까지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기사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도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버스 기사는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규모 회사다 보니 감시하는 직원도 없었고 음주 측정 기록을 적어두는 기록부조차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안 했거든요. 자기가 부르고 나서 음주 같은 건 못하는 거죠. 많이 늦춰졌지 많이.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도 음주 측정에 구멍이 뚫린 상황. 더 이상의 버스 음주운전 사고가 없도록 부산시의 실태 전수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어린이집 등원길에 발생한 마을버스 음주 교통사고. 비장이 손상된 경차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차는 크게 부서져 폐차했습니다. 한순간에 건강과 재정 상황이 악화됐는데 3주가 지나도록 어떤 사과도 못 받았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적극적인 사과나 그런 태도들은 전혀 없고. 음주운전 적발에도 버스 회사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자 경차 운전자가 직접 피해 입증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측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측 자문 결과 과실은 100대 0, 버스의 과실이 명백하다는 입장. 음주운전을 하고 서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편 부실한 마을버스 음주운전 관리 감독이 이 버스 회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해서 여기에 다 기입을 하고 운행을 합니다. 측정기는 우리 자체 저희 대표님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음주 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부산시로 보내지지만 마을버스 음주 실태 점검은 1년에 단 2번. 그마저도 수기로 작성한 서류를 훑어보는 식입니다. 마을버스는 뭐 민영제고 지금 시내버스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제도 운영 차이가 있잖아요. 음주 측정에 구멍이 뚫린 데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도 부실한 마을버스. 불안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속도를 줄여 좌회전하는 경찰을 마을버스가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차 운전자는 비장에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고 20개월짜리 아이와 승객도 다쳤습니다. 당시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이 사고 사흘 전에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객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행이 잇따르자 부산시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면인식 음주 측정기 도입, 현재 0.02%인 음주 기준을 0.01%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 건의 등 대리 측정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측정 결과를 관리자에게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측정기를 버스 안에 설치해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이 안 걸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새 측정기를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는 건데 문제는 마을버스입니다. 구비가 안 되는 데 지금 4군데가 있어요. 이제 민영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영자인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 중인 마을버스. 부산시 예산 지원도, 관할 구군의 관리 감독도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